안녕하세요, 여러분. 혁명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파괴, 전복, 이런 단어들이겠죠. 권력은요? 뭔가 단단하고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벽?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혁명이 파괴가 아니라 각성시키는 과정이고 권력이 고정된 벽이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흥미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바로 던져볼게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혁명은 과연 파괴일까요? 아니면 각성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혁명의 진짜 목표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권력이라는 게 과연 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항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대화의 어려움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예술의 힘까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혁명이란 게 도대체 근본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혁명의 정의가 참 재밌어요. 원래 혁명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요, 권력을 쥔 사람들을 일깨워서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권력자들이 스스로 깨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과연 안에서부터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나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줘서 부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걸 보면 권력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확연히 드러나죠. 왼쪽처럼 우리는 보통 권력을 아주 단단하고 고정된 벽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쌓아 올리면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미셸 푸코나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들은 다르게 봤어요. 권력은 물결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동의에 따라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역사 보면 스스로 개혁한 왕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계몽 군주가 그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예외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큰 변화는 결국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나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변화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이 꼭 파괴를 의미하는 걸까요? 혁명은 꼭 폭력적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길은 바로 분노하라는 외침으로 유명한 스테판 에셀의 생각입니다. 그는 말해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정당한 분노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여기에 맞서는 정말 강력한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폭력 저항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폭력은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뵐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정의로운 무기라고요. 심지어 그 무기를 쓰는 사람마저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디가 소금 하나 들고 대영 제국에 맞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고요.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웠죠. 또 넬슨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로 아파르테이트를 끝냈잖아요. 이분들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파괴가 아닌 굳건한 신념으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우리 가까이로, 더 깊은 곳으로 가져와 볼게요. 좋아요. 대화하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될 땐 어떻게 할까요? 이건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죠. 개인과 개인,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 원하는 게 너무 다를 때
그때 우린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대화에서는 아주 의외의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여기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죠?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왼쪽 샤갈의 그림을 보면 연인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랄까 꿈처럼 하나가 된 느낌을 주죠? 연결되고 싶다는 우리의 깊은 욕망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뭉크의 절규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외로움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여기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도 대화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거예요. 폭력으로 인한 그 고통과 혼돈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죠. 소통이 끊겼을 때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 뇌리에 그냥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술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공통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노먼 로크의 그림을 보면서 인종과 문화를 넘어선 따뜻한 인류애를 느끼고 존 레논의 이매진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분열 없는 세상을 꿈잖아요. 그리고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을 땐 어떻고요?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그 벅찬 환희를 느끼면서 서로의 차이를 잠시 잊게 되죠. 결국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겪는 갈등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다리를 놓고 있는가? 파괴의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공감과 연결의 다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 각자가 어떤 다리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